반갑습니다. 신선한 오늘의 시황입니다. 오늘의 시황은 제목을 양지수 모두 레벨업 새로운 박스를 설정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상승을 오늘 그 주말에 있었던 뉴스에 의해서 나름 강한 상승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레벨업을 했어요. 기존의 박스권 횡보에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박스 레벨을 업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박스 레벨 업을 할 것이냐, 현재의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상승 추세를 받아서 일단 단기 고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냐, 그런 부분을 내일 한번 방향성을 한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상되는 흐름을 한번 나중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같이 예상을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있었던 하루 중에 있었던 뉴스하고 일부 내용들을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전에 제가 이제 뉴스를 올려드렸던 부분인데, 오펙 회의를 앞두고 있었고 감산 연장을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인데, 푸틴하고 사우디하고 이때 이제 주말에 재고량이 많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했었는데, 유가가 지난주 유가가 상승을 기술적인 반등을 했다가 과다 재고량에 의해서 일단 다시 하락을 해서 50선을 지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었고, 이제 아침에 이제 뉴스가 그런 후에 이제 오펙 정례 회의가 하는데 앞두고서 푸틴하고 사우디가 감산을 합의한 거죠. 그리고 이제 김정은 이제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고, 이제 드라마죠. 하나뿐인 내 편 드라마, 최수정이 나오고 유이인가 김성근이 딸인가, 누구 딸이죠? 유이 김성근이 아니라 누구 하여튼간에 야구 감독 딸이죠, 유이가. 드라마가 36% 돌파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석유화학업계 쪽에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는 거니까 이 얘기가 있으면서 일자리하고 화학 쪽에 상승을 좀 했었습니다. 오늘 나중에 여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리고 장전에 이제 이 뉴스가 나온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장전에 나왔던 뉴스의 영향을 좀 받아서 상승을 했던 것들이 이쪽이 좀 상승을 했고, 요 김정은 건 해갖고 북한주 좀 일부 이제 큰 상승은 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주가 일부 상승을 했죠. 전부 다 한 건 아니고 섹터가 다 틀리니까. 그리고 이제 푸드나무, 요것도 이제 푸드나무하고 윙윙푸드, 요 윙윙푸드를 제가 상장하는 날 매매하려다가 다른 거 본다고 못해갖고 놓쳤는데, 이게 이제 음식료 쪽인데, 음식료 쪽이 이제 왜냐면 동절기 쪽에 이쪽에 좀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음식료 쪽에 큰 상승은 아니라도, 근데 신규주들 같은 경우 그 틈을 타서 이제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두 개 다. 그리고 셀트리온, 요거 이제 메모를 해두세요. 제가 해놨는데, 요게 이제 위로 판매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허가가 내년 하반 2019년이죠. 허가를 기대 안 한다. 하반기라고 그래서 그냥 이쯤 되겠죠. 그죠? 근데 2019년 이쯤에 셀트리온이 반등할 재료가 있다. 램지마건으로. 그 메모를 해 두시라는 거예요. 다이얼리에. 지금 1년 뒤 거지만은 그걸 다이얼리 이제 나오면 거기에 메모를 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요 내용을. 하나씩 쌓이면 자산이 되듯이, 티끌모아 태산이듯이 그런 습관을 들여놓으세요. 다이어리 뒀다가 뭐합니까? 그런 걸 쓰는 거지. 1년 지나도 그 다이어리 채워지지 않는 다이어리,
이런 거라도 채워 놓으세요. 모닝글로리 이제 알뜰폰 요금제 요거 내가 대충 보니까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요금 이제 싸더라고 보니까요. 참고로 올려드렸고, 여기 이제 이렇게 요금제 들어가다 보면 기존 통신사 그리고 또 CJ 헬로 관계가 되겠죠. 모닝글로리에서 하는 거하고 틀리니까 경쟁이 붙을 수도 있고 뭐 있겠죠. 이제 일단은 이제 기존 통신사들은 5G로 영업 전략을 마케팅을 하겠지만 CJ에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고요. 쭉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일이 다 보기는 그러니까 MP한가 오늘 하라 그랬습니다. 이 뉴스 내고 양수 결정이라는 건 돈을 쓴다는 얘기, 돈이 나간다는 얘기, 이 회사에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매매 그 기법이나 팁을 뉴스를 보는 팁 중에 하나가 제가 그랬죠. 돈이 들어오면 긍정이고 돈이 나가면 부정이다. 무슨 이유를 떠나서 뉴스를 보고 간단하게 그냥 해석하는 방법, 가장 간편하게 해석하는 방법, 내용을 안 보고도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내용을 봐야 될 때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오면 긍정이고 돈이 나가면 부정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NP한 경우 돈이 양수니까 양수는 뭐 산다는 거잖아요. 뭐 주식을 사든 회사를 사든 건물을 사든 응? 근데 돈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오늘 주식 하락했습니다. 갭 띄워놓고 위에서 띄워놓고 하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SK 코롱 PI 실적이 부진할 거다. 그러니까 이 실적 시즌 되면은 요 내용이 나오면 이것도 메모로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4분기 실적 시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SKC 코롱 PI를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실적 시즌에는 최소한 그 중간에 어떤 변동성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 재료가 있든 뉴스가 있든 뭐 매매를 하시더라도 이거 말고 삼성전자도 뉴스가 내가 여기 나왔네요. 삼성전자 응? 이영업이 정망 하향 그래놨잖아요. 똑같잖아요. 이거 둘이 삼성전자고 코롱 SKC 코롱 PI는 실적 시즌에는 피해라는 얘기예요. 피해라는 얘기예요. 그냥 뭐 무턱대고 실적 시즌이라고 한다 안 한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상을 하거나 그냥 언지를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다 기억을 하고 뭐 저는 머리가 저도 사실 메모를 안 해요. 이거 메모 안 하지만 본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를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실적이 안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그러면 확인을 하게 되고 코롱 PI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를 메모를 기억을 이렇게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메모를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다이어리에. 저같이 그냥 단순하게 뉴스를 봐도 이 많은 뉴스를 봐도 대충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대충 감으로. 그러면 이제 저는 찾아보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메모를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만 메모를 하라고 한 것만 해도 이거만 있고 이거 있잖아요. 그죠? 원래는 증자든지 뭐든 다 메모를 하셔야 돼요. 원래는 나중에 그 장후에 뉴스 나온 게 있지만 삼자 배정 뭐 12 발행 뭐 그게 걔네들이 나온 게 아니라 걔네들이 했던 애들은 계속 그 만기 때마다 그 발행을 계속해요. 그래서 그 틈을 따서 올리고 내려먹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매매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 기법이 있어요. 12 매매 그 계속 기록을 해놓고 걔네가 이때쯤이면 11가 만기가 됐기 때문에 또 돈을 또 빌린단 말이에요. 발행을 하고 11을 BW 발행을 하든 주주 배정을 하든 뭐 위험 부담은 있지 물론 그렇지만 그걸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그 전에 CB 발행하기 전에 BW 하기 전에 매집을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3자 배정을 하거나 뭐 할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건 아니고 이제 다른 기술적인 부분으로 파악하는 방법도 있고 많아요. 그렇지만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CB나 BW나 3자 배정이나 그걸 했던 애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주기적으로. 상반기에 보통 보면 하던 애들 계속 하는 경우 있어요. 뭐 분기마다 하는 애들도 있고 반기마다 하는 애들도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메모를 해서 매매를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그걸 기법화 시켜 갖고 만들어서 어?
중장기 매매하시는 분들, 응?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꼬시기 좋지. 딱 그래놓고 그냥 이런 얘기 안 해주고 자기가 딱그 수첩에 딱 리스트 잡아놓고 언제부터 몇 월까지 몇 월까지 매집하세요. 이거 얼마 지분 저 비중 한 30% 이내로 매집하세요. 그러면 뭐 며칠 날 몇 월 달쯤에 얘가 움직일 거니까 나오잖아요. 그게 전문가라면 내가 전문가라면 그렇게 하지 당연히. 왜? 나오니까 발행하는 애들 발행을 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말이 길어지니까 벌써 10분 지났네. 10분 만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별 내용도 없는데 이거. 어쨌든 간에 자 보세요. 그럼 여기 밑에 또 배당 수익률 이렇게 쭉 적어놓은 게 있죠. 여기들 이거 뭐 25%에 20% 뭐에 주가에 현재 주가에 배당 수익률이 2.5% 2.5% 지금 금리 올라갔잖아요. 1.75%인가 그렇죠. 금리가. 응? 이거 2.5% 배당 받으려고 매매를 합니까? 안 하잖아. 어떤 분이 계속 배당 받는다고 그러대. 뭐 차갖고 배당 받을 겁니다. 들고 갈 겁니다라고. 배당락 다 당해보면 말자 황해요. 2.5% 배당락 당해버리면 바로 올려주면 되는데 원상 복귀돼주면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종목들이 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괜찮아요. 아 얘는 올려주려니까 배당락 받고 배당 받고도 배당락 당했을 때 오히려 더 추매를 해서 단가 낮춰서 반등을 해서 올려줄 때 제자리에 돌아갈 때 응? 수익 실현하면은 뭐 따따블 되는 거죠. 따따블에 쓰리고에 거기다 주가 무중까지 나중에 뜨면 그렇지만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일반 분들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배당락 전에 파세요. 배당락 당일 전에는 당연히 매도 나와요. 배당락이 이날이 배당락이면 그 앞날 주가 떨어져요. 종목이 괜찮은 애들은 배당락 전날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날아가는 급락하는 애들도 있어요. 배당락 전에 배당락 받으려고 올라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배당락 안 받고 내려가는 배당락을 포기하고 수익 실현하는 애들도 있고 두 개의 부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배당락이 있는 주는 있는 주에 파는 게 아니라 그 앞주에 파세요. 그 앞주에 매매 그 팁입니다. 팁. 배당락 주가 만약에 뭐 넷째 주 배당락 주다 그러면 셋째 주에 다 정리를 하세요. 배당락 안 받을 거면 받을 거면은 추매를 감안을 해야 돼요. 언제 배당락 당할 때 배당락 할 때 매수를 추매를 할 거를 감안을 하고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배당주는 왜 배당락 당하니까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홀딩을 가든지 그 2차 실현을 하든지 배당락 받을 때 추매를 해서 무슨 얘기냐면 추매를 해서 단가가 낮춰졌을 거 아니에요. 배당락 때. 그러면 얘가 제자리로 돌아갈 때 배당락 추매했던 만큼만 팔고 나머지 좀 들고 가서 홀딩을 하시든지 연말 연시 지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비중 관리를 그걸 비중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비중 관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비중 관리 설명을 제가 강의 동영상을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배당락 그래서 내가 일부러 요거 정리 이렇게 뉴스 나온 중에 뉴스 내용 중에 그걸 복사를 해온 것 때문에 이건 링크가 안 걸립니다. 이 파란 것만 링크 걸리는 거예요. 어쨌든 오전장에 양지수 갭을 띄워 밀었다가 다시 그러니까 아침에 살짝 갭 띄워서 밀었다가 그러니까 밑꼬리를 다는 거죠. 밑꼬리 달고 다시 올렸습니다. 응? 좀 하도 이게 쳐다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포인트마다 쭉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게 그래갖고 양매수 양지수 양매수 반등 상태이다. 이때 적을 때가 양지수 양매수 안 할 때였어요. 제가 예상하고 적은 거예요. 이거는 양지수가 양매수로 들어올 거라는 걸 보면 알지. 당연히 뭐 일반적인 통상적인 흐름인데 갭을 띄운 상태에서 밀었다가 꼬리 달고서 올라가는데 양지수 딱 들면서 쭉 올릴 거라는 생각을 했지. 당연히요. 그리고 홀딩이지 주가들. 내거 왜 여기서 그러냐면 갭을 띄운 상태로 올라가는 척 하다 밀었는데 여기서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수익 실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봤어요. 봤는데 아이고 이거는 아니다. 올린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다 양봉 만들고 응? 수급 양수급 다 들어오고 지수 쭉 올리고 나중에 그 지수 내가 보면 알겠지만 개미들은
털렸어요. 오후에 버티다가. 그렇게 주가 변동성이 그렇게 많이 안 주니까 털렸어요. 밑에서 기관하고 애인이 받아먹었어요. 오늘. 그래 지수가 한순간 코닥이 그랬지. 코닥이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파동을 변동성을 좀 준 적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랬고 이제 코피는 이제 240,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 여기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수치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박스 횡보한다고 하면서 여길 돌파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돌파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그랬죠. 그래서 이걸 적으면서 지지하고 필요하다 적어놨잖아요. 응? 이제 새로 이제 레벨업 박스를 할 거냐 치고 올라갈 거니까 그 박스도 횡보 박스가 있지만 상승 박스도 있어요. 사다리 거. 응? 각을 주는 경사각을 주는 상승각을 주는 박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많은 기간을 하는 시간 그 차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일주일 단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한 파를 응? 한 파를 일주일 단위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보는데 나중에 그 설명을 다시 차트 보면서 드릴게요. 오늘 시간 많이 걸리겠네. 또 너무 많이 길이하네. 어쨌든 간에 상위 상승 섹터가 일자리 아스콘 이게 알자리 아까 위에 나왔었죠. 뉴스 얘기했잖아요. 일자리 석유화학 일자리 아스콘 내 매매 SG인가 뭘로 매매했어요. 오늘 단타 쳤어요. 아침에 들어가서 이거 뭐 그냥 걸어놨더만 나중에 보니까 팔렸더라고. 쭉 올라갔대 보니까. 그동안에 그 시멘트는 지지난주부터 꿈틀거린다고 했던 애죠. 얘는 시멘트. 카메라는 뭐 지지난부터 계속 움직였던 애고, 유전자는 좀 움직이려다가 도로 밀렸어요. 얘는. 어쨌든 아침에 1606종목이었는데 정 종래 1608종목이었어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수는 그대로였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한 거예요. 변동성을 악하게 안 주고 종목수도 그렇고 중간에 종목수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수급이 들어온 업종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화학, 건설, 증권, 운수장비, 제약. 제약은 아침에 코스피는 의약품인데 이 제약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건 코닥이에요. 코닥을 제약이라고 업종을 분류를 해. 똑같은 의료가 안 하고 코닥은 제약이라고 하고 코스피는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업종 구분을. 그래서 업종 구분을 이때 내가 봤을 때는 의약품에는 양수급이 들어왔지만 제약에는 양수급이 붙지 않은 상태였어요. 기관만 붙었어요. 기관만. 외국인은 매도가 좀 약하게나마 있었고.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둘 다 들어오겠다 싶어서 내가 제약을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철강화 비금속은 당연히 아침부터.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이대로 그대로 상승 업종이 이루어졌어요. 양수급이 붙었어요. 그리고 요 업종들도 그대로 붙어 있었고, 예? 유전자만 좀 밀렸고, 나는 유전자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받쳐 올라갈, 좀 지수를 좀 많이 올릴 줄 알았더만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올린 편이에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읽으시고.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정치 관련된 건데, 여담인데, 제가 미리 언급했었는데, 예전에 얘기했죠. 블로그에도 그렇고, 동영상에도 막 그런 얘기를 했었죠. 민주당 30% 간다. 니들, 한국당 20%면 10% 차다. 나중에 곧 30% 된다. 얘기 미리 했었죠. 다 그대로 됐어요. 오늘 발표 났잖아요. 일이 됐어. 일이 됐어. 일이. 자, 문통은 당연히 돌아오면 청와대 전면적으로,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할 거고, 이해찬은 중대 결심을 할 거야. 아마 민주당, 정리하고 작전 짤 거야. 아마 이해찬이는. 그리고 보수 좀 개인 방송 강화시켜갖고 유튜브 좀 난리 나죠. 이거 갖고 요거야 아마 작전 들어갈 거야. 아마 서로 싹 치고받고 날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게 한꺼번에 다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요때는 한꺼번에 적었고 요건 나중에 적었어요. 요거는 철도 착공식 이 철도 착공식에 양 정상이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얘기 나왔고 김정일 옛날 내려오면 12월 18일 22일 12월 17일이 김정일이
김정일이 태어난 날인가 죽은 날인가 그럴 거야 아마. 12월 17일이 12월 17일이요. 그때는 이때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전에 이영자 또 별 찌라시가 돌더라고요. 자, 그랬고 어쨌든 간에 양지수 양봉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오후장에 양봉 만들었어요. 둘 다 퐁당퐁당. 제가 그랬죠. 이번 주는 퐁이다 올라간다. 퐁당 그런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제가 다 얘기했던 얘기니까. 자, 이런 거 뭐 뉴스는 나중에 다 보시니까 여러분들도 다 찾아서 보시면 되고, 확인하고 싶으면 제 블로그 와서 링크 찍으면 되니까 내용 보시고 싶으면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보시면 되고, 다 설명 못하니까. 여기 이제 박지원이가 박지원의 대북파잖아요. 대북파 북한파니까. 근데 정동영이하고 제가 볼 때는 정동영하고 스타일이 틀려요. 전혀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그래서 얘 민평당인가 뭐예요? 무슨 당일이 평화당인가. 여기 애들이 자기 이 안에서도 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다 틀려요. 안 맞아요. 좀 각양각색이에요. 얘네들도 지금. 근데 어쩔 수 없이 같이 붙어 있는 거지.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언젠가 작년이겠지. 한나라당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갈라지고 안철수 있을 때 내가 얘기를 했었으니까. 안철수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했을 때 뭐 가기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한 바른미래당 갈라지고 민평당도 갈라지고, 민평당은 갈라진다 그러는 게 민주당 갈 사람 가고 바른미래당 잔류파하고 이제 손학규지니까 손학규하고 누가 박지원이 하고 뭐 정동영이 하고 뭐 어떻게 붙일 거고, 나머지 기존에 원래 한국당에 있던 걔네들은 한국당에 갈 거고. 어차피 유승민이 가니 안 가니 그때 내가 미리 다 얘기했지. 그래서 별로 나는 그런 뉴스 나오면 당연히 예상되는 것들이었고 다 얘기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민주당에 복귀할 애들은 민주당 내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또 지역구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민평당 애들은 들어오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민주당을 못 가는 애들이 많죠. 태반이지. 그래서 가더라도 얼마 못 갈 거고. 여기서도 이제 갈리면 게 문제냐면 뭐가 문제냐, 비례대표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갈릴 때 그 부분이 좀 이슈가 될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장에는 보면 이제 장후죠. 이제 오후장 아까 얘기했고, 장후에 종목 상승하면서 양지수 모두 레벨업 상태다. 박스를 2114 2184 704 725로 일단은 그 중간 박스로 보고 있어요. 박스로. 그렇지만 거기서 위로 올렸다 내려와서 그 박스를 갔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아마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그 밑에 받쳐주는 박스 지지대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법무부 폐기물 또 나오잖아요. 봐요. 제가 매일 나옵니다. 이거 찾아보려면 그냥 지나가다 나오는 거라서 내가 그 링크를 걸어놓은 거지. 매일 나옵니다. 이 폐기물은 항상 이슈입니다. 이슈. 매일 나오게 돼 있다. 이게 현대차는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뉴스 나왔지. 실적 다 안 좋다고 둘 다. 그리고 뭐가 나왔었냐면 그 나중에 나왔나? 중국이 중국이 미국 차에 관세를 안 매긴다고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 내가 링크를 안 걸었나? 여기 있네. 응? 철폐 합의했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현대차는 더 죽는 거지, 이제. 중국 판매 원래 안 됐지만도. 영향은 뭐, 원래 안 됐으니까 뭐 별 차이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현대차, 기아차는 또 죽는 거예요. 좀 같이 분류를 해줘야 될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LNG 조선 뭐, 그렇고. 전체적인 종목의 고르게 상승시는 시장 특성,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목들이 막
상승할 때는 선별하기가 쉽지가 애매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고르게 다 상승하니까 종목들이 고르게 다 상승하고 섹터도 다 고른 섹터별로 다 고르게 다 상승을 하니까 특성이나 그 튀는 부분이라든지 판별력이 떨어지는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게 선별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분별력, 판별력, 어? 분별, 판별 이 쉽지 않다라는 거고, 요거는 현대차는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 미 자동차 관세 철폐 이렇게 같이 거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응? 울자지 울자 누가 울어. 현대차가 기아차가 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다 상승의 판별력이나 분별력이 떨어지지만 그 뭐야 분별이 떨어지지만은 그 가벼운 애가 있고 무거운 애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상승을 해도 어떤 애는 2% 3% 올라가지만 어떤 애는 5% 6%가 4, 5, 6%가 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1, 2, 3%가 되는 애가 있어요. 무거운 애들은 1, 2, 3% 가고 가벼운 애는 4, 5, 6% 가고 그렇다는 얘기지. 장난치는 애들은 10%에서 왔다 갔다 10% 이상은 가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근데 개미들은 일반 초보분들은 10% 이상 가는 걸 잡고 싶죠. 그거는 전문가들로 누구나 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걸 꼭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면 손실을 보는 거고 실력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매매는 쉽게 해서는 안 된다. 꾸준하게 응? 수익을 거두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1%한 달이면 20%다. 실력이 되면 괜찮아. 실력이 안 되면 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인이나 기관의 수급 부분도 응? 애매한 부분이 있다. 왜냐면 얘네들도 업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관이 팔았지만 외국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았지만 기관이 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양수급이 들어온 애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종이나 특정 섹터나 어떤 특정 종목이나 그 부분에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별력 이런 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좌 관리나 수익 관리를 한다. 그러면 수익 극대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수익을 챙긴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무거운 애를 약수익이라도 정리를 하고 가벼운 애로 타서 수익을 증대화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 거 계좌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정치주들도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다 올랐어요. 다 정치주들이 다 올랐어요. 정치 관련 정치인들 모두 누구 것을 떠나서 어떤 때는 뭐 누구 종목 올라오고 어떤 종목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내가 아까 했듯이 분별력, 판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품절주들이 이제 관등을 했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보통 부분 이제 수익 챙기는 게 많았어요. 장중에 수익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못 파는 애들이 이제 시간 외에 수익 챙기는 그래갖고 약하게 약보합 시간에서 약보합이지. 그러니까 뭐 1% 이내나 1% 전후로 해서 이제 손해보고라도 손해보는 게 아니지. 수익을 좀 빼주더라도 그렇게 매도를 걸었다는 얘기예요. 응?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주주 배정 유증을 철회한 바른전자하고 바른테크닉인가 뭐 걔네들이 급등을 했어요. 바른전자는 상한가 가고. 그리고 뉴스가 이렇게 주르르 나왔습니다. 나왔고
톱텍 뉴스 뭐 이건 당연히 배임 지난번에 나왔던 뉴스니까 그렇고 TBH 100억 시비 발행 근데 담보 제공을 했다 시비를 발행을 하고 그런 뉴스입니다. 여기 시비 발행 나왔죠. 얘 필옵티스의 추가 상장 수시로 나오네. 주제도 필옵티스도 추가 상장 뉴스가 수시로 나오네. 이게 왜냐면 12가 만기가 되면 추가 상장이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거에 그 얘기. 그러면 이제 180억 원을 시비를 발행을 해서 얘가 만기가 되면 만기 될 때 또 이제 만기 정리되면 응? 또 시비 발행하고 그런 식이지. 쉽게 우리가 쉽게 은행에 대출 받고 대출 다 채우면 또 대출 받고 하듯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는 이제 그때 뜬다는 거죠. 상승한다는 거죠. 그걸로만 매매를 하는 사람도 매매를 해도 돼. 근데 어떤 방에서 그걸로 매매를 리딩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겨갖고 내가 속으로 참 그러면서 그걸 좀 당연히 주식하면 그걸 제가 이런 얘기 당연히 사람들이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그런 걸 보고 제가 일부러 오늘 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도 제 개인 그 책방에는 얘기는 했지만 그리고 제가 매 올려드렸었어요. 추가 상장 뭐 언제 있다 아니면 다음 주에는 추가 상장들이 무슨 뭐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하지 마라. 보통 이게 얘네들이 추가 상장 하기 전에 급등을 제가 얘기한 적 있죠. 동영상에도 추가 상장 1, 2주 전에 급등을 한번 튑니다. 물론 다 튀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튀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추가 상장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12 발행을 하면 주가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 중간에 텀이 있지만 그거를 몇 번 이렇게 체크해보면 기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종목별로. 그러면 그걸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뭐 대단한 거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리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만의 기법이고 뭐 대단한 노하우인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니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걸 왜 뭐 초보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러는 거지. 저는 누가 가르쳐서 이걸 알았겠어요? 저 혼자 한 거죠. 혼자서 봐도 아는 거예요. 나 뉴스 보면 알고 차트 보면 나오고 응? 그냥 나오는 건데 그걸 뭘 답답해 죽겠어. 누가 초보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방송도 하지만 저도 뭐 대단한 실력이 아닌데도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웃겨요. 저 스스로가. 원래는 이런 방송도 하려면 몇 년 전에 했어야지. 근데 안 했지. 왜? 에이,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많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그냥 재미삼아 한다고 또 글로서 이해시키고 설명해 드리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림도 보여주고 글도 보여주고 말로는 또 하면은 여러 번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해서 아예 이걸로 해보자 설명을 드리자 해서 제가 이걸 한 겁니다. 뭐 돈을 벌고 안 벌고 그 주식도 전 돈을 벌고 하는 그렇게 주식을 안 해요. 돈에 연연해서 이렇게 안 해요. 주식도 이것도 당연히 그렇고 기분이 그런 저 구독자라든지 구독수 늘어나고 뭐 조회수 늘어나면 이제 기분적인 거는 있겠죠. 로또도 인터넷으로 이거 당연히 인터넷 구매가 가능했어야지 옛날부터. 그래서 제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지. 시대의 흐름과 배척을 하거나 거부를 하면은 도태되는 거지 도태. 이것도 전에 이거 당연히 이것도 해야 되는 거지. 원래부터 했어야지. 국민들이 막 난리 쳐야만이 하네. 응? 정신 차려야 돼. 자, 일단은 이 말이 자꾸 길어지니까 일단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침에
이게 이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자, 아침에 살짝 지수가 밀리면 살짝 갭을 띄운 상태 지수가 밀려지기. 이게 지수입니다. 지수. 요 형광색이 밀렸죠. 밀렸다 쭉 올라가죠. 그리고 외국인도 다 양수급 들어오면서 유지를 했어요. 코스피는 그냥 무난하게 갔어요. 그 개인들은 손해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웬 떡이야, 약수익이라도 챙기자. 어? 나 같은 쫄보들이 이제 전부 다 팔은 거예요. 이렇게 그저나 이때 쭉 팔았지. 팔고 이제 이렇게 한 거고. 근데 코닥도 똑같이 아침에 갭 두고 내리까고 올렸습니다. 올리고 쭉 가다가 이제 양수급이 이제 붙기 시작해갖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하는데 이제 쭉 횡보를 했죠. 여기 받치고 있는 거야, 이제 애들은. 올리진 않고. 지수를 올리진 않고 받치고 있었던 거예요, 애들이. 근데 개미들이 이제 지겹거든. 이쪽에 일부 이제, 아까 코스피 같이, 아이고야, 웬 떡이냐, 그럼 약수익이라도 챙기자, 그래갖고 약수익 챙긴 물량들이 나왔고, 그러다가 올라갈 줄 알았었는데,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에이씨 던져버리자. 막판 되니까 시간 막판 되니까 여기서 또 단타 들어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단타를 이때 딱 올라갈 때 단타 막 들어왔겠지 이때. 그래갖고 이제 질 끌다가면 저 2시 넘어가니까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판 되니까 기관 A인들은 이제 받쳐놓는 거지. 밑에서 호가창 밑에 그 밑에다가 받쳐놓고 그러면 팔 거 아니에요. 받아먹은 거예요. 그냥 지수는 밀리고 받아먹은 거니까 밑에서 지수 이만큼 밀렸다는 건 얘네들이 이만큼 폭을 두고 갭을 먹었다는 거, 수익을 챙겼다라고 보는 거지. 싸게 샀다라는 거예요. 물건을, 종목을. 그리고 막판에 올라간 거예요. 누가 올렸겠어. 개미들은 뭐 사는 애들 없으니까 얘네들 뭐 그냥 뭐 큰 돈 들일 필요 없지. 후룩 하면 후룩 올라갔겠지 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수를 봅시다. 오늘 얘기는 중요한 건 지수니까. 지금 오늘 지금 밑꼬리 달고 양봉이 했잖아요. 이게 뭐냐, 코스피네요. 코스피 양봉을 달았어요. 그죠? 밑꼬리 달고 양봉을 달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흐름은 여기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할 거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올릴 거냐 이거죠. 응? 근데 지금 강하다고 봤을 때 이번 주니까,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더군다나 하나 둘 여기까지를 한번 꼬리를 달고 내려오지 않을까. 여기까지 가서 꼬리를 달고 내려오지 않을까.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꼬리를 딱 달았다가, 응? 여기까지 꼬리를 딱 달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 주는 이제 하락을 하는 거지.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박스를 그리고, 제가 그랬죠. 당, 퐁, 응? 당. 어디, 지금 첫 주죠? 둘째 주, 셋째 주, 그치. 당. 그래, 셋째 주 내가 상승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셋째 주, 당. 응? 연말에, 빙, 응? 연초에, 둘째 주에, 셋째 주에. 맞네. 딱, 어떻게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랬는데 딱 글이 나오네. 대충 찍어도.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윗꼬리를 달고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응?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박스를 만들 거냐, 여기서 박스를 만들 거냐, 위에 박스냐, 아래 박스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여기도 못 가고, 여기 밀려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 거냐, 그래서 이걸 시도를 할 거냐, 계단식으로, 그거의 관점이에요. 어쨌든 간에 요 이상으로 요 박스가 연장된 박스가 될 거냐, 그런 얘기죠. 어쨌든 연장된 박스로 볼 수도 있겠지. 어쨌든 근데 파동을 그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보는 그 지수의 흐름. 그래서 근데 이거다 저거다라 할 수 없게 차이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여기서 떨구면은 급락에 급락.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떨굴 거냐, 아무거나 확 떨굴 거냐, 그 차이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주식이 무서운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돌파를 하냐, 여기를 못하냐, 그겁니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수치가 아까 그 제가 적어 놓은 거에 200, 뭐야, 2184, 2184. 여기 있네. 2184. 요, 여기를 돌파를 안착하냐, 안 하냐, 뭐, 아니면 다시 내려오냐, 그걸 보시면 돼요. 코닥을 볼까요? 코닥? 코닥도 마찬가지, 코닥도. 코닥도 저는 똑같이 봅니다. 코닥도 똑같이 보니까, 여기 보세요. 주봉. 주봉이지, 주봉. 그쵸. 주봉이니까, 많이는 못 가요. 월봉. 코스피, 월봉. 똑같잖아요, 차트가. 모양이. 그죠? 똑같으니까 똑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양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어제 지난번 주말에 제가 영상 올렸듯이 동조화 현상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수 움직이는 거 보고 그것도 다른 종목들도 요 설명 그대로 똑같이 판단을 하시면 돼. 제가 얘기한 대로 여기 가다 그냥 훅 밀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제 대단한 급락이지. 그러면 이제 멘붕 오는 거지. 이제. 어쨌든 그렇게 보시란 얘기예요. 그렇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 주는 그렇게 시장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제가 여기 이거는 요거를 볼 거냐 요 선을 응? 요 똑같이 요 박스 아까 말한 그 밑에 박스입니다. 그리고 위에 옆에 이렇게 있는 박스는 아니고 요 밑에 박스 그 박스 수치니까 참고로 하시고 시간이 많이 길었네요. 자, 오늘 한 주 12월 첫 주 성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